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의 놀라움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해리스가 될 거다. 또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다. 라는 식으로 대한민국 언론들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될 거라는 생각 자체의 어떤 예상을 좀 안 했죠. 그리고 약간 기대도 있었고요. 뭐 흑인 여성, 그리고 여성 대통령, 미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것도 흑인은 이제 오바마가 있었지만, 근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란 개념으로 이제 많이 기대를 좀 했었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여성들 중에서도 이제 내심, 특히 여성 CEO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내심, 미국 대통령이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기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보수 성향이라도, 이번에 미국 대통령에서는 민주당이지만 여성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는 여성 CEO들이라든지 또는 여성 임원들이 마음속에 기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워낙 이제 한국도 이제 뭐 유리천장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뭐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해리스에 대한 동정적인 것도 많았고 또 약자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은 상당히 좀 NT가 많았던 거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트럼프 자체를 별로 좀 안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긴 게 그런 건지, 말투가 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좀 젠틀하지 않고, 뭔가 좀 위어드하다.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 캠페인에서 weird, they are weird. 그들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상한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캠프 워딩을 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좀 약간 이상하죠. 말도 좀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면 약간 점잖고,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뭐 카터든 누구든 뭐 부시래도 부시가 말을 떠듬거리긴 했어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는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에도 처음이죠. 보통은 대개 다 젠틀맨들이고 말 좀 유머러스하게 할 뿐이지 그렇게 격하게 하거나 약간 브루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좀 짐승적인 느낌으로 좀 말을 한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저도 이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한 거지 트럼프가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좋다고 얘기한 건 없어요. 다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맞고 그 사람이 될 거다. 왜? 미국이 지금 이미 많은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하고 이미지가 좋고 여성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색깔도 블루가 좀 약간 호감이 가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국힘이 빨간색이고 민주당이 파란색이라서 그런지 약간 좀 저도 이제 레드를 지지는 하지만 블루라는 게 사실 약간 좀 호감이 가는 색깔이니까 여러 면으로 봤을 때 트럼프는 약간 좀 비호감의 느낌이 많이 있었죠. 색깔도 그렇고. 아직도 이제 세계인들은 이제 빨간색은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아하잖아. 붉은 집단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실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듯이 대중들은 가장 현실적인 이슈를 좋아하게 되고 또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이제 좋은 이미지, 한국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그건 좀 어렵다. 특히 요즘같이 뭔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이 얼마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지난 어떤 시대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교하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것이 없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비교한 것 자체를 상당히 타부시 여기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저도 그랬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값부터 시작해서 차의 가격, 몰고 다니면 얼마, 어디 살면 얼마, 그리고 뭘 입고 다니면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느 대학을 나오면 연봉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 다 정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요즘만큼 각박하게 비교를 당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자동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가장 함몰할 수밖에 없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법 이민자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비교할 길이 없을 때는 아유 그냥 뭐 불쌍한 사람도 와 있으니까 좀 그렇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내가 자꾸 남들보다 뭐가 처지는 느낌인데 보니까 내가 처지는 이유가 옆집에 사는 불법 이민자가 직장을 뺏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주변이 더러워지고, 우리 주변이 더러워지면 집값이 떨어지고, 또 불법 이민자가 돌아다니는 동네는 뭔가 집값이 싸지고, 이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아 일단 불법 이민자부터 없애, 우리 동네 이민자 다 버렸어,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마치 이제 뭐 중국인이 많은 동네는 뭐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한국도.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좀 어렵다, 뭐 집값이 안 올라간다,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불법 이민자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한테는 경제적인 완전히 문제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예, 특히나 뭐 중국 상품에 대한 문제, 뭐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문제, 러스트벨트에 대한 문제, 결국은 다 뭐냐면 임금 문제하고, 임금 문제하고 결국은 집값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너무 이거를 방치해 놓다 보니까 사실은 불법 이민자 문제가 미국에서는 큰 문제가 됐고, 그게 사실은 예전에 뭐 조족지어질 때는 그게 뭐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시대가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트럼프가 한 얘기가 별거 아닌, 시대가 한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건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아주 공들이지 않고 선거를 당선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랄까 너무 간단하게 하는 거 아니야? 미국 민주당은 뭔가 이게 좀 복잡하게, 그리고 좀 솔루션을 막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아기자기하게 돈도 써가면서 이러는데, 그냥 트럼프는 감세하겠다, 관세 때리겠다, 전쟁 종식시키겠다, 뭐 간단하잖아. 힘 안 들이고 하겠다는 느낌이니까 왠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 그냥 편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말로만. 이 느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약간 얄미운 느낌도 있죠. 이게 당선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트럼프는 사실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뭐 욕을 했든 뭐 했든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미국이 끌고 갔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통령도 결국 하늘이 내리는 겁니다. 그 하늘이 내린 이유는 그 시대에 맞는 얘기를 했기 때문이야. 예, 그 시대에 맞는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노무현이라든지 뭐 DJ라든지 김영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결국은 다 그 시대에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김영삼의 군정 종식.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제 군부 독재나 이런 게 지겨우니까 이제 군인들 좀 사줬으면 좋겠다 고 하는데, 김영삼이 딱 군정 종식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모든 게 딱 해결돼 버리는 거야. 예,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의 해체 이러니까 막 열광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DJ는 뭐예요? 지방자치제 같은 거 해버리고, 그리고 IMF라는 것에 대한 질곡인데 그걸 탈출해 버렸으니까 뭐 거의 얘기 끝난 거고. 노무현은 권위주의 혁파 뭐 이런 거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때 발급하는 것을 해주는 게 가장 정치권에서 빠른 거야.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딱 직면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중국이라는 현안입니다. 예, 중국이라는 현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왜 지금 트럼프가 전쟁 종식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 전쟁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지금 미국이 지금 패권의 자리를 내주게 있는 판에 무슨 지금 뭐 러시아 전쟁이네, 중동 전쟁이네, 북한 이런 얘기 하지 마 나한테. 이런 얘기야. 왜?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부상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그걸 까먹는데, 지금 중국은 만약에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럼 벌써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어. 지금 중국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뭐 관세 때린다 그러고, 지금 반도체 지금 못 만들게 하고, 지금 금수 도치하고 이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추춤거리는 거지.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2016년, 17년도부터 그렇게 안 했고, 만약에 2010 그랬으면 지금 영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들이 예측하기로는 2025년, 내년이에요. 내년이면 중국하고 미국이 순위가 바뀐다는 걸로 이미 예측이 됐었어. 그래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중국이 어느 정도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지금 끝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패권 국가하고 지금 패권 국가는 완전히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야.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땐 영국이 미국한테 그냥 양도해줬어요. 우리 힘 빠졌으니까 네가 해.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 근데 미국은 절대 패권국의 지위를 넘겨줄 생각이 없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금 미국 대통령들의 가장 큰 지금 이슈는 뭐냐면, 일단 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지금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민주당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도 지키고 중국 핵 문제,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하고 러시아도 길들이고 이런 걸 다 하겠다는 얘기고, 트럼프는 야 무조건 집중이야. 아주 비즈니스맨들이 그렇잖아.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라든지 이런 장사꾼들은 일단 야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일단 딱 지워. 일단 저러다 잘못하면 중국도 놓친다. 이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란 것이 가장 큰 변수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 인기 끌려고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종식시키겠다, 북핵 문제 해결하겠다, 중동 문제 해결하겠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야 자꾸 눈 가리지 마.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할 필요 없어. 왜 중동 얘기 자꾸 꺼내고 러시아 야 그냥 러시아하고 친구하고 너희들도 전쟁 빨리 끝내고 야 김정은이 너 원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너 그거 핵무기 자꾸 갈기는 이유가 너하고 나하고 지금 평화협정 맺자는 거 아니야 미국하고. 그럼 어떻게 전쟁 안 할 거야? 이제 말 잘 듣고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입 닥치고 조용하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돼. 형님이 지금 바빠. 내가 지금 바빠. 내 이 새끼 한번 죽여야 돼. 지금 중국 이 새끼 완전 이게 지금 아직도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어. 꼼지락대고 있어. 이거 반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야 돼. 이 얘기가 트럼프인 거야. 이거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보기에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의 방식은 불안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하면서 중국을 하는 것이 옆에서 보기에 불안한 거야. 왜 저기 힘을 빼? 지금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미국 돈 지금 막 들어가고 있고, 중국 뭐 북한 핵 한다고 해서 저기 뭐 엔터프라이즈 날아가고 뭐 저기 발진하고 핵 잠수함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한다고 돈 쓰고, 러시아 전쟁 한다고 돈 쓰고, 중동 전쟁 한다고 또 이스라엘 애들이 이란 저거 막 쳐부시는데 또 가서 뭐 호르무즈 해협에 또 항공모함 보내서 또 돈 쓰고. 진짜 분산되면은 저러다가 중국 애들이 만약에 저 전쟁 일으켜서 대만 점령한다고 그러고 패권을 뭐 하겠다고 막 저 설치면 그거 어떻게 막느냐는 얘기야. 그게 지금 공화당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되게 자유분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중국 먼저 해결하고 이거야. 나머지들은 다 사족이다. 다 시시한 얘기다. 이 시시한 얘기를 자꾸 먼저 꺼내지 말고 중국부터 해결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시는 분들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야. 정말 우리가 1등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너무나 간절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통계가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저렇게 중국을 놔두면 지금 함정수 같은 경우나 군함이나 이런 것들도 중국이 훨씬 많고 인구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생산력을 저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제조업 강국에다가 해군 강국에다가 거기다가 인구 많지 지상군 당연히 많을 거고 이게 미국하고 게임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한 거고 이미 그렇게 풀기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하는 데까지 최대한 빨리 중국을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대만 문제니 뭐 이것도 쉽게 관심 없어. TSMC 뭐 가지고 자꾸 막 딴지거는 이유가 TSMC가 예를 들면 폭파돼가지고 다 박살내서 TSMC를 박살내서 중국을 만약에 견제할 수만 있다면 미국한테 예를 들면 미국 산업 좀 약간 힘들어진다고 해도 미국은 감내하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건 TSMC가 고스란히 있고 중국만 작살나는 걸 제일 좋은데 만약에 중국 애들이 TSMC를 놓고 뭔가 했을 때 TSMC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아예 그냥 TSMC 자체를 박살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타격이 있고 막 엔비디아에 뭐나 타격이 있고 해도 아예 다 감수야. 왜? 엔비디아가 중요한 문제야 지금. 패권국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사우디부터가 말을 안 듣잖아요. 사우디가 벌써 달러 결제 안 하겠다고 하잖아 지금. 사우디부터가 뭐 중국 위안으로 결제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눈치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아니야, 우리 형은 힘이 있어. 돈 없는데, 지가 돈 없는데, 야, 나 밥값 있으니까 맘껏 먹어. 근데 막 돈 세고 있는 거야. 근데 트럼프는 이거야. 야, 없잖아, 돈. 야, 일단 닥치고 중국부터 조진 다음에 돈 다시 벌고 그때 다시 우리가 형님 노릇 다시 해. 이 얘기야. 바이든은 뭐냐면 없는데도 있는 척 하는 거고 트럼프는 없으니까 없다 그래. 그리고 중국부터 조져. 그러고 다시 우리 돈 벌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이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돈만 찍어낼 거야. 뭐 제조업이 있고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지 되지. 그냥 아무것도 없고 돈만 찍어내니까 지금 영국 꼴라는 거냐. 영국이 지금 그 꼴하지 나가지고 본토에서 제조업 하나도 없고 뭐 있는 기업 없는 기업 다 도산하고 지금 파운드 하나만 믿고 설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도 지금 엔화의 그거 빼고는 지금 제조업도 많이 죽었잖아. 결국 가장 문제가 뭐냐면 통화 강국일수록 제조업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집안에 건물주 있으면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애들 공부해 안 해? 안 하잖아. 부모가 건물주라고 하면 애들 공부 안 하고 막 열심히 안 하잖아. 그 거라고 지금 똑같아. 응? 근데 한국은 뭐야? 한국은 전문직이야. 믿고 기댈 게 없어. 무조건 내 실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되고 의사 돼가지고 지금 따박따박 월에 몇 천만 원씩 버는 그런 국가가 한국이고 일본은 지금 일본이나 지금 영국은 옛날에 많이 우리 아버지가 어땠어 건물주 하면서 그냥 지금 패백 그 돈 가지고 지금 안심하고 있다가 지금 적골하지 난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걸 알고 제조업을 다 지금 미국 안으로 지금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미국이 지금 따라온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중국을 작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힘을 비축하는 동안 중국을 빨리 좀 이렇게 눌러놔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힘이 떨어지면 중국이 올라가면 그때 끝난 거야. 한번 기울어진 지렛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삼성전자라든지 2차전지 이런 것들을 되게 빨리 주워담아라 하는 얘기는 삼성전자 솔직히 뭐 기술 개발을 잘못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 뭐 이재용이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에 누가 뭐 이인자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 다 있는데 그게 맞겠어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지금 지형적 상황이 TSMC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지금 지형적으로 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응? TSMC가 이미 먼저 많이 그걸 했고, 파운드리라는 것이 원래 예전엔 돈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돈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간 거고 삼성전자는 그때 돈이 될 수 있는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잘 나간 거지. 메이커 딱 자기 삼성 붙여가지고 팔고. 그런데 그 잘 나갔던 것이 계속 잘 나가지 못하고 잘 못 나갔던 것이 잘 나가지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삼성이 뭐 근무를 태만했거나 이렇게 됐다고 그런 유치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제 이재용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정신 차릴 대로 차리고 중요한 건 이 지형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결국은 2차전지든 삼성전자든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TSMC가 작살이 나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지금 뭐 아무리 트럼프가 뭐 IRA를 폐기한다고 IRA 폐기하든 말든 반도체 안 필요해? 2차전지 안 필요하냐고. 어차피 2차전지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고 2차전지 만드는 데도 없어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2차전지 만들려고 그래도 어쨌든 LG 엔솔이든 뭐 에코프로든 뭐든 어쨌든 다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트럼프는 지금 말밖에 없는 거야.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에서 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국이라는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누구의 경쟁자를 죽이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미국 자체는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미국도 우리가 지금 뭐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어디서 제일 많이 사가지고 가. 미국이 제일 많이 사가지고 가고 전 세계 어떤 국가들 제일 많이 가져갔지 미국이 제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많이 필요한 거야. 왜 필요하겠어요? 자기들도 그걸 써가지고 어디다 갖다 파니까 필요한 거겠지. 엔비디아처럼. 그런 상황인데 뭐로 지금 문제가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미국이 우리의 경쟁자를 누굴 죽일 것이냐. 일본을 죽일 것이냐, 독일을 죽일 것이냐, 영국을 죽일 것이냐, 중국을 죽일 것이냐 해서 중국을 죽여주는 게 우리한테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트럼프가 당선됐을 거의 가장 핵심은 중국의 가장 퍼스트 이슈, 그리고 그 다음 이슈가 뭐 중동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것은 다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지금 정리하겠다는 얘기지,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국을 작사를 내면 결국은 한국의 2차 전지는 뜰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필요한 품목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CATL만 작사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지금 독일이니 뭐니 이런 나라들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과 수밖에 없는 거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야. 왜? 중국을 아작내야 돼. 중국이 돈 버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야. 미국은. 중국이 CATL을 팔든 하웨이를 팔든 뭘 팔든 그냥 못 팔게 해주겠다는 너희들 꼴꼴 쫄쫄 굶어 죽이겠다는 얘기야. 얼마나 좋은 얘기. 그러면 결국 누구 거 사겠어? 한국 거 사야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TSMC 미국한테 지금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이 부분도 꼴사 나온 짓이고 결국 어떤 측이든 저쨌든 간에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TSMC 주가 떨어졌다면서요.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주곡이 나오고 있는 거지. TSMC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왜? 중국을 견제하면 TSMC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지금 TSMC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있잖아.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계속